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전자기학에 등장하는 여러 단위들이 있었는데, 그 단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 물리학에 등장하는 단위는 질량을 나타내는 물량이죠. 질량, 그리고 길이, 그리고 시간. 이 역학에는 요 세 가지 등장했죠. 이제 킬로그램을 썼고요. 길이는 미터를 쓰고 시간은 초를 썼죠. 그래서 이제 MKS 단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CGS 단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MKS를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 전자기학으로 들어오면 여기 하나 추가가 됩니다. 바로 전하의 단위예요. 자,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전자기학에는 이제 쿨롱이 들어가가지고 요 네 가지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물리량을 다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알지만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단위들이. 그러니까 간략학에서는 이제 단위가 이제 많이 정의되는 거죠. 역학에서도 이미 우리 사용했죠. 예를 들어서 힘의 단위, 한번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기본 단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단위를 간단하게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뉴턴 하는 거는 힘을 나타내는 거죠. 힘의 단위죠. 뉴턴. 자, 이거는 우리 잘 알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자, 요 식을 여러 바꾸는 데는 단위를 이렇게 이제 기본 단위로 표현하는 데는 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간단하게 된 요 단위를 이제 기본 단위로 바꾸는 데는 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F 이꼬르 m의 이런 공식이죠. 이런 공식이 이거는 물리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힘이고, 이게 질량이고, 그렇죠? 가속도 아닙니까? 가속도. 이 가속도가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속도는 미터 퍼 세컨인데 시간으로 하면 더 나눠주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단위를 잘 알려면은 그에 관련된 물리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에너지 단위 줄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힘의 단위고요. 에너지 단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에너지 단위. 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게 존재했는데, 자, 에너지 단위는 줄을 썼죠. 요거는 줄이라는 거 썼습니다. 줄은 뭐냐? 이거는 힘을 줘서 이동할 때 나오는 거니까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 거죠. 뉴턴에다가 미터를 한 번 더 곱해준 단위란 말이죠. 근데 뉴턴이 방금 찾아놨지 않습니까? 그 요식에다가 미터를 한 번 더 곱해주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주를 갖다가 에너지 단위 주를 기본 단위로 표현한 거죠. 인류를 하는 게 또 있죠. 역학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저 단위들이 많이 정의된 거죠. 뉴턴은 뭡니까? 일을 하는 율이니까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뉴턴 미터가의 줄이고 이걸 또 다시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 다시 써보면 결국 뉴턴 미터를 S로 한번 더 나눠주니까 요 식에다가 S로 한번 더 나눠주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삼성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율의 단위가 되죠. 자, 이게 대충 이제 역학에 등장하는 단위들이죠. 자, 이제 전자기학으로 가면은 새로운 단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이차를 나타내는 V, 그 다음에 전기장 하는 게 있죠. 전기장은 별도로 단위가 없습니다만은 전류 단위는 있었죠. A, 이건 전류입니다. 전류 단위, 요거는 전이차, 전이의 단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오hm 하는 게 있었죠. 저항. 그 다음 또 페럿 하는 게 있었죠. 이거는
전기 용량. 그다음 또 헨리하는 게 있었죠. 요거는 헨리는 뭡니까? 이 바로 인덕턴스. 그리고 또 전기장이 있었죠. 저 자기장 단위는 따로 있었죠. T 해가지고 자기장. 그렇죠. 이게 다인 것 같네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 많은 이제 이런 양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요 기본 단위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단위로 표현하되 이제 여기 전자기하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쿨롱이라는 게 새로 전자기하게 등장한다 그랬죠. 이제 여기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전위를 나타내는 거. 전위나 전위차나 주로 이제 우리 다루는 게 전위차를 많이 다루니까 전위차라고 쓰였습니다. 자, 그냥 볼트라고 쓰면 됩니다. 전위차 볼트. 볼트라고 여기 썼지만은 사실은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자, 요 전위차를 갖다가 이렇게 기본 단위로 표현하려면은 전위차가 등장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전위차 공부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라지 Q에서 이제 R만큼 떨어진 위치에 라지 Q에서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스몰 Q를 넣을 때, 요 놓는 순간에 두 개 사이에 이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전기 에너지. 거기에서 Q로 나눠가지고 Q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라지 Q가 있을 때 요즘에서 전위는 얼마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할 때 기억납니까? 여기 이제 이 볼트를 갖다가 이 에너지를 전하 Q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의했었죠. 이게 에너지를 쿨롱으로 나눈 겁니다. 에너지 단위는 뭡니까? 줄 아닙니까? 줄을 쿨롱으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줄을 아까 우리 찾아놨지 않습니까? 줄은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이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세컨 제곱에다가 이제 기본 단위 쿨롱을 하나 더 써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앞으로 이제 V에 이제 V를 갖다가 이렇게 기본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전기장 단위를 한번 봅시다. 전기장은 별도로 단위가 없습니다만 전기장은 보통 우리 E로 표현하죠. 전기장의 단위가 뭐냐? E의 단위.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 이제 이걸 알려면은 말이죠. 전기장 단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요달에 입구로 쓰면 되겠죠. 이 전기장은 뭡니까? 기억나죠? 요 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힘은 전기장에다가 Q를 곱하면 힘이 되죠. 여기 바로 요 식이 요 E의 단위를 결정하는 식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힘의 단위를 전하의 단위로 나눠주면 이 단위가 나오죠. 힘의 단위는 뉴턴,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죠.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걸 다시 이제 보면은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오버 세컨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다가 쿨롱을 한번 더 나눠준 거죠. 쿨롱 뭐 앞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된다. 예? 그게 바로 이 전기장의 단위예요. 전기장의 단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류의 단위를 한번 볼까요? 전류의 단위. 저희 전기장의 단위. 이렇게 합시다. 전류의 단위를 봅시다. 전류의 단위는 별도로 있죠. 암페어죠. 요거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죠. 쿨롱 per second. 단위 시간당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암페어는 단순하게 오래된다. 이건 뭐 언제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쨌거나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저항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이제 오음을 쓰죠. 오음료를 씁니다만은, 근데 오음이 사실은 이제 이 기본 단위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알려면요, 요거 보면 되죠. I 곱하기 R이 V다는 요식 있죠. 요식. 참고로 요 관계된 요 식은
I 이꼬르 델타 Q 오버 델타 T 이런 공식이 있었죠. 단위 시간당의 전하량이다. 뭐 이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R의 단위는 V의 단위를 V는 전이차 단위를 전류 단위로 나눈 거죠. 그 전이차 단위는 볼트고 전류 단위는 암페어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볼트 이게 나와 있죠. 이 볼트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S 제곱 C에다가 암페어는 방금 찾았죠. 근데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C 오버 S가 아니고 S 오버 C가 되죠. 요거를 곱해주면은 S가 하나 없어지고 C는 따블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SC 제곱이 되죠. 요게 바로 오음의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용량을 한번 볼까요? 전기 용량의 단위. 자, 이거는 페럿을 썼죠. 페럿.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전기 용량에 관계되는 식은 Q 이꼬르 CV라는 공식 기억나죠? Q는 전하고 축전기에 축적된 전하는 여기 전기 용량이죠. 전기 용량 곱하기 전이 차이다. 그래서 전기 용량의 단위는 전하의 단위를 볼트 단위로 나눈 거죠. 그 전하를 전이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전이 그런 단위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전하 단위는 그냥 쿨롱 적으면 되고요. 전이 단위는 요 앞에 나와 있죠. 요 킬로그램 이제 이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역수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 미터로 들어가고 위에는 S 제곱 C가 돼가지고 요 최종적으로 정돈하면은 C 제곱 S 제곱 오버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죠. 그게 이걸 이 단위를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정의 안 하고 기본 단위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페럿이라고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기장 단위를 한번 볼까요? 자기장 단위. 자, 이거는 이제 비필드의 단위죠. 그래서 테슬라를 쓴다 그랬죠. 테슬라.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공식, 힘 공식 있죠. 힘의 공식. 자, 전하가 힘을 받는 때는 이렇게 전하 곱하기 전기장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기장이 있으면 또 Q에, 자, 힘은 Q 곱하기 V 크로스 B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바로 기억해야 될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비교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 비교하면은 전기장하고 자기장 단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자기장 곱하기 속도해야 전기장하고 단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힘을 쿨롱으로 나눈 게 되죠. 다시 말하면 F over Q가 E 더하기 V 크로스 B인데 E의 단위하고 V 크로스 B 단위가 바로 이 힘을 쿨롱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V 크로스 B는 전기장 단위를 다시 V 단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전기장 단위를 속력으로 단위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전기장 단위는 우리 찾아놨죠. 어디 있습니까? 전기장 단위는 여기 있죠. 자, 킬로그램 미터 오버 CS 제곱이 전기장 단위고 이걸 속력의 단위. 자, 속력은 미터 퍼 세컨드에 분모 있으니까 세크 퍼 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게 약분되고 S도 약분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테슬라라는 단위는 킬로그램에 오버 CS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한, 둘, 셋, 넷, 다섯까지 했고요. 그렇죠. 헬리가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의 단위.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쓰느냐? 헨리를 썼죠. H. 자, 이거는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자, 이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인덕턴스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장을 이렇게 면적분합니다. 면적분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자기선속이 되죠. 여기 요거를 우리가 자기선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파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자, 요걸 미분한 게 바로 이제 이 유도 기전력에 해당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자기선속을 여기 i에 비례하니까 li라고 썼죠.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의 정의가 바로 요 식입니다. 요 식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자기선속 이 이제 전류에 비례하니까 그 비례 상수를 갖다가 우리가 자체 인덕턴스로, 여기 자체 인덕턴스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자체 빼고 인덕턴스라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단위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건 요식 보면 알죠. 요식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H는 뭐냐 대답하기 위해서, H는 결국은 L의 단위 아닙니까? 자속 단위에다가 전류 단위로 나눈 거죠.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죠. 그래서 H의 값은 뭐가 되느냐? 자기장 곱하기면, 자기장은 테슬라고요. 면적은 미터 제곱이고, 그거를 전류 암페어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단위로 써보자고요. 자, T는 방금 찾았죠? T의 단위는 방금 여기 있죠. 여기 킬로그램 오버 쿨롬 세컨드. 여기 이제 T고, 그다음 미터 제곱은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 암페어 암페어는 쿨롬 퍼 세컨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컨드 오버 쿨롬 하면 되겠죠. 그래서 S가 없어지고요. 요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C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인덕턴스의 단위 헨리를 갖다가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대충 이게 이제 전자계약에 등장하는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표현되는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 단위를 간단하게 헨리, 페럿, 옴, 테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쓴 거죠. 자, 이걸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유도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쭉 썼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암페어 법칙 하는 게 있죠. 암페어 법칙보다도 봅시다. 여러 가지를 이제 이거 가지고 다 결부시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자, 뭐 많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이제 이 단위를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그동안 배운 내용에서 단위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단위 얘기를 할 때 요 자세한 분석은 최종적으로 단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걸 지금 이제 다시 돌이켜 가지고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제 다 이해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예를 들어 RC 회로가 있었죠. 이 RC 회로. 요래 가지고 스위치를 달고 S에 볼테이지 해 가지고 스위치를 닫아 주면은 이제 이 회로가 말이죠. 이게 충전 회로죠. 이거는 요 축전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T가 제로일 때는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T가 제로일 때는 축전기에 이제 충전이 안 되는 상태죠. 그 전화가 0이었는데 스위치를 닫고 나면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요 C에 이제 Q라는 전화가 축적이 되죠. 근데 축적되는 그래프를 보면은 요거에 이제 전류의 뭐 전류도 좋고 요 Q 값을 보면은 처음에 0이었다가 쑥 증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C분의 나중에 Q가 보이니까 CV가 되죠. Q가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CV가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 보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패턴에 시간 의존도에 등장하는 식이 이런 식이 등장합니다. 마이너스 t over rc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런 항이 주어져요. 요런 항이. 요 주어질 때 우리가 요거 rc를 갖다가 타우라 해가지고 요거 시간 상수 또는 시상수 타임 컨스턴트죠. 시상수라 해가지고 이 rc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충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서 이 rc가 단위는 r의 단위는 ohm이고 c의 단위는 페럿인데 ohm하고 페럿을 곱하면 놀랍게도 그게 시간 단위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확인 안 했죠. 그냥 설명만 하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rc의 단위 한번 봅시다. rc의 단위가 과연 세컨드가 되는지. 이 r의 단위는 ohm이고 c의 단위는 페럿이죠. 자, 이제 ohm 단위, 페럿 단위 찾아놨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ohm의 단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ohm의 단위죠. 킬로그램 미터 제곱 over sc 제곱. 킬로그램 미터 제곱 over sc 제곱이고요. 그다음 페럿은 어떻습니까? 페럿은 요거죠. c 제곱 s 제곱 over 킬로그램 미터 제곱. c 제곱 s 제곱 over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죠. 자, 놀랍게도요.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 곱하면은 뭐가 되는지 보세요. 킬로그램 없어지죠. 미터 제곱 없어지죠. c 제곱 없어지죠. 세컨드는 분모는 세컨드인데 분자는 세컨드 제곱이죠. 그래서 세컨드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1옴 곱하기 1페럿 하면은 1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RC라는 요 값을 곱하는 순간에 그 단위가 초가 돼가 시간의 어떤 그런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상수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 안 했는데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또 마찬가지로 RL 회로가 있었습니다. RL 회로. R과 L이 들어간 회로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를 달고 V에 스위치 L이죠. 자, 인덕턴스하고 저항이 주어지고, 자, 전원 연결하면은 이제 스위치를 닫으면은 전류가 즉시 증가 안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기서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나중에 이제 R분의 V가 되는데 즉시 증가 안 하죠. 여기도 보면은 E to the 마이너스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L분의 RT 이런 텀이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요 지난번에 요 회로 공부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요거 보면은 요거를 E to the 마이너스 T over 타우로 하면은 요 타우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R분의 L이 되죠. 자, 그래서 R분의 L 요게 타우라고 써가지고 요 RL 회로에서 시상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상수, 시간 상수. 이건 뭐냐? L의 단위는 인덕턴스 단위죠. 헨리죠. 헨리를 정의 단위 ohm으로 나누면은 그게 딱 시간 세컨드를 단위로 가지는 그런 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 자, L over R의 단위 이꼬르 L은 헨리고 R은 ohm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헨리 단위는 뭐냐? 자, ohm의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ohm의 단위는 요거죠. 여기에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고려해 가지고 SC 제곱 over 킬로그램 미터 제곱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헨리만 찾아봅시다. 자, 헨리는 뭐냐? 인덕턴스 요거죠. 킬로그램 미터 제곱 over C 제곱. 킬로그램 미터 제곱 over C 제곱이죠. 자, 이제 곱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 제곱 없어지고 C 제곱 없어지고 남는 거는 세컨드만 남죠. 그래서 헨리를 옴으로 나누면은 세컨드가 된다는 거. 지난번에 이제 말만 하고 이제 확인 안 했는지 드디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단위로 확인할 거는 많지만은 우리 교류회로 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류회로에서 기억납니까? 이 리액턴스라는 것들이 있었죠. 저항 역할을 하는 거. 그 중에 이제 XR은 R이고, 그다음 XL은 L 오메가고, XC는 1 C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얼른 봐서는 모르겠지만 다 이 저항의 단위를 가진다. 그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R하고 L 오메가, R하고 L은 단위가 다르죠. R 더하기 L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R 더하기 L 오메가 하면 말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R 더하기 1 C 오메가 해도 말이 되고, R 제곱 더하기 L 제곱 오메가 제곱 이것도 말이 되고요. 근데 R 제곱 더하기 L 제곱 이런 건 말이 안 돼. R 제곱 더하기 L 제곱 이거는 난센스예요. 이런 건 없고, R 제곱 더하기 1 C 제곱 오메가 제곱 이런 건 말이 되죠. 이런 게 등장했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말이 되죠. 말은 된다는 뜻이고요. 어쨌거나 단위가 이제 주어진다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R은 이 자체로 R이니까 이건 당연히 저항 단위죠. 그래서 L 오메가의 단위를 한번 봅시다. L 오메가의 단위. 자, L의 단위는 헨리고요. 오메가는 각속도니까 1 세컨드죠. 1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헨리 아까 주어졌지 않습니까? 헨리가 뭐였습니까? 여기 헨리가 여기 나와있죠.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C 제곱이죠.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C 제곱이 헨리인데 또 S를 한 번 더 나눠주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R의 단위가 뭡니까? 참고로 R의 단위 이게 사실은 R의 단위입니다. R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C 제곱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R의 여기 옴이죠.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C 제곱 S 또는 S C 제곱 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XC 한번 볼까요? 1 C 오메가의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위는 C의 단위는 페럿이죠. 페럿이고 오메가는 1 세컨드인데 분모였으니까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 세컨드를 페럿으로 나눠준 거죠. 자, 이거는 페럿이 이제 뭐냐 봐야죠. 페럿은 여기 페럿이죠. 여기에 C 제곱 S 제곱 오버 킬로그램 미터 제곱. 근데 분모였으니까 C 제곱 S 제곱 C 제곱 S 제곱 오버 킬로그램 미터 제곱. 킬로그램 미터 제곱에 S가 하나 더 있었죠, 원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S가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오버 C 제곱 S가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R의 단위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L 오메가를 갖다가 R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이렇게 이게 말이 되려면 단위가 같아야죠. 이 단위 같다는 걸 갖다가 이제 드디어 확인한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축전기의 리액턴스죠. 축전기 리액턴스도 마찬가지로 이 R의 단위가 되더라는 것을 드디어 확인한 겁니다. 자, 이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각자가 한번 쭉 훑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자기학의 강의를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